58세의 남성분께서 주 호소하시는 증상이 그 종아리의 통증과 구취 때문에 불편하시다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우선 종아리 통증에 대한 부분들은 대부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한 이제 근육통, 너무 오랫동안 운동을 많이 한다거나 무리하게 뭐 산행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근육이 뭉치면서 뭐 쥐가 난다거나 하는 전근 증상으로 인한 근육통이 생길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혈액순환 자체가 잘 안 되면 이 혈액순환이 안 됨으로 인해서 근육이 뭉치면 생기는 통증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근데 이 분은 두 가지 문제를 호소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문제에서 공통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하나가 이제 비가 오면 통증이 심해진다. 그다음에 구취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분이 상당히 좀 어혈들이 좀 많지 않을까. 어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몸이 혈액순환이 좀 잘 되면 피가 이게 잘 도는데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이게 굳어진 나쁜 피들을 한의학에서는 어혈이라고 하는데 그런 어혈 반응들로 인해서 또 근육통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어혈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안 되면 이 위나 심장에 열이 쌓이면서 구취가 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는 것들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우선 어혈이 쌓여 있는 부분들을 조금 풀 수 있게. 그럼 어혈이 쌓이는 것들은 평소에 무엇이냐? 중요한 것들이 이제 인스턴트 음식이라든가 술이라든가 담배라든가 이런 유사기들을 많이 하게 되면 어혈들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선 조금 주의해 주셨으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지금 혈액순환이 안 되든 그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 통증이 생긴 것이든 이 종아리를 이루고 있는 큰 근육이 보면 비복근이라고 하는 근육과 가자미근이라고 하는 근육들이 있는데 이 근육은 결국 이 가슴 위쪽에 있는 심장이 제1의 심장이라고 하면 이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쪽에서 심장이 펌프질을 해서 혈액순환을 돌리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중력 방향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종아리 근육에서 펌프질을 잘 해줘야 다시 이 피가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이 펌프질이 종아리 근육이 펌프질을 잘 하려면 종아리 근육이 항상 말랑말랑해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종아리 근육이 자꾸 단축이 되고 뭉치게 되면 당연히 이 펌프질 자체가 안 되면서 항상 이 종아리 부분이 묵직한 느낌이 들고 뻣뻣한 느낌이 들고 통증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이 비복근하고 가자미근, 종아리 근육이 스트레칭을 통해서 항상 잘 풀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 비복근하고 이 가자미근을 스트레칭 해줄 수 있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계단 끝에 이렇게 다리를 올려서 이 종아리 뒤쪽 근육들이 좀 늘어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비복근 스트레칭 해주는 방법들을 찾아보시면 어떻게 운동하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으니까 우선 비복근을 스트레칭 해주는 운동법들을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의학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혈자리가 이 승부나 승산이라고 하는 혈자리들이 있는데 그 승부나 승산이라는 혈자리 자체에 침 자극을 준다거나 아니면 약침 치료를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근육이 많이 뭉쳐 있는 경우에는 사혈들을 통해서 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방법들을 쓸 수가 있고요. 또 한약재들 중에서들은 뭐 작약감초탕 또는 뭐 이렇게 뭐 갈근탕 이런 게 근육 자체에 좀 영양분들을 줘서 근육들의 뭉침들을 풀어줘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부분들에 처방을 내리기도 합니다. 또 우리 몸에서 결국은 이 마그네슘이 부족하거나 하면 근육이 쥐가 잘 나는 크램프가 잘 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그런 이제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한 그런 쥐가 난다거나 통증이 생기는 경우에들은 마그네슘을 보충해주는 부분들에 있어서 뭐 해조류를 많이 먹는다거나 견과류를 많이 먹는다거나 아니면 뭐 우선 같은 저염도의 어떤 뭐 소금물 같은 그런 이온 음료 같은 것들을 조금씩 보충해서 전해질 불균형을 조금 풀어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평소에 어떤 뭐 충분한 결국은 수분 섭취를 많이 해줘야 근육이 말랑말랑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지금도 위나 심장의 열로 인해서 위쪽으로 열이 올라오면서 구취가 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분한테는 항상 수분 보충 좀 많이 하시고 그런 운동법들 또 통증이 심하시면 가까운 한의원이나 병원에 방문하셔서 치료를 받는 것들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뭐 구취는 또 뒤에
양재한 원장님이나 황몽희 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실 거니까 그거는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황만기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여성분은 제일 관건은 사실은 지금 체중 조절인 것 같습니다. 결국 모든 체중 조절이 안 되면서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자,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인체를 3초로 나누게 되는데 자, 목서부터 가슴까지를 상초, 가슴서부터 배꼽까지를 중초, 배꼽서부터 요 치골 아랫배인대까지를 하초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결국은 이 오장육부가 인체의 오장육부가 간심비폐신이라는 오장육부가 이 3초 내에 들어 있습니다. 이 상초에는 폐와 심장이 존재를 하게 되고 중초에는 간과 비위가 존재하게 되고 하초에는 신장이 존재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이 중초 가운데에 비위 기운에 있는 역할들을 하는 이 중초 가운데에는 이분에게 담음이 많이 끼는 거죠. 담음이 많이 끼다 보면 마치 하수도 구멍에 머리카락이 많이 끼면 물이 잘 못 빠져나가는 것처럼 원래 몸이 건강하신 분들은 음식을 먹으면 그것들이 다 내 몸에 에너지화가 돼서 살이 안 찌고 다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자꾸 이 하수도 구멍에 머리카락이 껴서 순환이 안 되게 되면 음식을 먹은 게 자꾸 몸에 찌꺼기로 끼게 됩니다. 그 찌꺼기를 한의학에서는 담병, 담음이라고 하게 되고 담음이 끼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속이 울렁울렁거린다거나 속이 미식미식거리고 헛배가 부르고 가스가 차고 그것들로 인해서 머리가 무거워지거나 두통, 어지럼증이 생기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걸 담병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게 결국 중초, 가운데 길이 막히다 보니까 아랫배, 신장은 한약에서 물을 갖고 있는 장기고 위쪽에 있는 심장은 불을 갖고 있는 장기인데 이 수승화강이라고 하는 아궁이가 항상 뜨끈뜨끈해서 물을 끓여서 수증기로 끌어올리고 찬 수증기가 심장에 불을 잡아서 끌고 내려오는 이 수승화강이라고 하는 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분은 결국 아랫배는 점점 차지면서 손발은 차지고 배가 차지면서 뱃살은 나오고 근데 아랫배가 차지니까 물을 끓이지 못하니까 자꾸 몸이 무겁고 붓고 소화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생기시는 것이고 이 가슴 쪽에서 자꾸 이제 위로 열이 뜨면서 분명히 이런 분들은 밤에 잠을 자도 깊은 잠을 못 자게 된다거나 꿈을 많이 꾼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가 많습니다. 이따 뭐 전화가 연결이 되면 여쭤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결국 제가 봤을 때 이분은 큰 대법에서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이 중초 가운데에 있는 담음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 이걸 되게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담음을 없애는 부분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어떤 중요한 음식을 먹는 것보다 내 몸에 안 좋은 음식을 안 먹는 게 중요합니다. 이분은 살도 많이 쪄 계시고 결국은 살을 빼는 관점에서도 이분은 어떻게 하면 뭘 먹을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고 뭘 안 먹을 것인가를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담병을 만드는 주범이 사실은 첫 번째는 밀가루입니다. 음식들 중에서 막 튀김류라든가 뭐 치킨, 빵, 그다음에 지나친 뭐 라면, 뭐 과자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인스턴트 음식들 같은 것들을 많이 드시면 이 소화기 주위에 찌꺼기가 끼는 담음병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이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1번은 음식들 중에서 밀가루를 끊으십시오. 그다음 지나친 탄수화물들을 좀 줄이시는 게 우선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이분이 노력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이런 뭐 단성질의 음식들, 그다음에 지나치게 매운 음식들, 짠 성질의 음식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항상 배고픔을 좀 즐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이분은 물론 이제 이런 분들이 한의원에 저희 병원에 이렇게 오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아 원장님 저는 정말 많이 안 먹습니다. 근데 살이 찝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드시는 건 별로 없다 그러시는데 뭐 지나치게 과일을 본인은 식사는 안 하시고 과일을 많이 드시는데 그거는 살이 안 찐다고 생각하시고 드시는 경우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항상 좀 체중 조절이 되시려면 항상 좀 배고픔을 좀 즐기시면서 체중 관리를 하시는 게 우선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음식들 중에서 밀가루 최대한 안 드시고 탄수화물 좀 적게 드시고 그다음 매운 거, 짠 거 이런 부분들을 좀 줄여서 담음을 없앨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노력해 보시는 것들을 권해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지금 상열 하한이라고는 자꾸 위로는 열이 뜨고 아랫배는 자꾸 차가워지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랫배입니다. 우리 몸이
호르몬 분비가 왕성하게 나오고 살이 잘 빠지고 소화가 잘 되려면 마치 비유를 하면 아궁이에서 불을 잘 떼줘야 아궁에서 불을 잘 떼줘서 밥솥이 달궈져 있어야 음식이 들어갔을 때 빨리빨리 부숙이 되고 소화가 되는데 아랫배가 찬 사람들은 이 밥통이 항상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음식이 들어가도 깨끗하게 완전 연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아랫배가 차신 분들은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 자체가 잘 안 되면서 특히 이렇게 50대가 넘어가신 분들은 우리 몸에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자꾸 떨어지게 되면 이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될 때는 이 에스트로겐의 역할이 뭐냐면 선택적 지방 분해를 하게 되는데 에스트로겐의 역할이 뭐냐면 엉덩이 쪽에 있는 지방은 잘 유지를 시켜주고 배 쪽에 있는 지방을 잘 빼주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에스트로겐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떨어지게 되면 이 거꾸로 쉽게 말하면 엉덩이 쪽에 있는 지방은 빠지게 하고요. 배 쪽에 있는 지방은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S자 몸매가 D자 몸매가 되는 아주 전형적인 아줌마 몸매가 되는 이 역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데 여성분들은 특히 아랫배가 차면 찰수록 그런 부분들의 문제들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권해드릴 수 있는 두 번째 처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에서는 아랫배에 찜질을 열심히 해주거나 아니면 이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이런 데에 가면 이렇게 뜸을 뜰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왕뜸요법이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배 아랫배에 한 30분에서 40분 지속적으로 뜸을 뜨게 되면 물론 찜질팩을 대주면 안 하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지만 깊은 단전까지 열의 전달이 되는 것들은 조금 뜸 뜨는 것보다는 약합니다. 그래서 저런 그림에 보이는 뜸을 꾸준하게 뜨셔서 단전 쪽으로 열의 전달을 시켜준다면 아랫배가 따뜻해지면서 이 수승화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방적인 치료법 중에서 약침요법 중에서 이 수승화강 약침이라고 해서 심장의 열은 내려주고 아랫배는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수승화강 약침 치료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병행하시면서 치료받고 음식 조절하시면 지금 말씀하시는 불편한 증상, 이 종합병원처럼 여러 증상이 너무 많으신데 그런 부분들이 눈 녹듯이 좀 편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실례지만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17이에요. 67이시고요. 아니, 17. 57이시고요. 57. 예. 지금 올해 4월에 뇌종양 수술을 하시고, 그죠? 네. 이명 증상이 지속된 기간은 어느 정도 되셨나요? 이게 지금 약을 계속 지금 처방을 받고 먹고 있는데도 네네. 이게 조금 소리가 났다가 끊겼다가 또 번개 치는 소리는 또 수술을 해도 이 귀에서 갑자기 그냥 번개 치는 소리가 나면 눈에서 그냥 번개가 번쩍하고 그래요. 아, 그래요. 우선 지금 요 부분이 제가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 네. 이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실증의 이명과 허증의 이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증의 이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막 큰 소리를 막 들어가지고 갑작스럽게 생긴 이명이고 허증의 이명이라고 하는 것들은 연세가 드시면서 이렇게 뭐 큰 병 후에 기력이 소진되면서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이명들이 나타나시는데 대부분 어르신들이 생기는 이명들은 이 허증의 이명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기운이 좀 딸리면서 생기는 이명들이 많고 특히 이제 심장 박동성 이명이라고 해서 심장 박동이 뛰는 거와 동시에 귀에서 소리가 난다거나 특히 밤이 되면 소리가 심하게 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시면 그 예풍이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는데 예풍의 혈자리를 좀 침 자극을 준다거나 또 가까운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에서 약물 처방을 받는다거나 뜸을 뜬다거나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방송 끝나면 다시 한번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좀 해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살도 지금 부어서 많이 찌고 수술 후에 좀 배가 많이 나오고 소화도 안 되고. 네네. 아, 네네. 그거 제가 조금 자세하게 여쭤보고 좀 증상들을 좀 파악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시간이 좀 생방송 관계로 좀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아요, 어머니. 그래서 제가 요 방송이 끝나면 전화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